한 남자가 15년 전 첫째가 태어나던 해 결심했습니다. 내 새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달려야 한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야근을 하고 주말에 나가고 명절에도 노트북을 열고 그 시절 그의 질주에는 이유가 선명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대출은 이제 절반으로 줄었고 애들은 이제 아빠보다 친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속도가 그대로입니다. 누가 요즘도 왜 그렇게까지 이래? 하고 물으면 잠깐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합니다. 멈추면 불안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속도만 내고 40대까지 달려왔다면 잘 하셨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평온하고 다 각자의 이유로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20대, 30대의 이유로 40대를 살지 마세요. 달리는 그 이유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달렸던 건 그때의 질주 이유였고 이제는 중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질주가 전부 뭐였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간의 질주가 성실함이었다면 이제 그 성실함에 나를 위함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40대가 치는 도망 중에 가장 들키지 않는 도망은 성실입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두려움은 게으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도망치고 숨고 그냥 안 하고. 이런 두려움은 단번에 알아보기도 쉽고 내 스스로도 내가 지금 겁을 먹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유독 40대에서만큼은 이 두려움이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내가 없는 골프 자리에서 좋은 기회가 오갈까 시간 빼서 참석하고 그렇게 기진맥진 약속들에 지쳐갈 때쯤 모처럼 찾아온 나만의 시간에 나랑 단둘이만 있는 이 시간이 무서워서 애석한 약속들을 또 채워버립니다. 멈추는 게 불안해서 더 일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사실은 나도 정말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나를 실망시킬까봐 내가 내 꿈을 실망시킬까봐 대출만 갚으면 애만 대학 다 졸업시키면 은퇴만 하면 이런 조건을 달아두고 미뤄두다 그 꿈까지 다 희미해져 버린 40대. 40대 두려움의 진짜 문제는 그 결과물이 겉으로는 성실함, 의리,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대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페달을 더 밟기 때문에요. 혼나지 않고 칭찬을 받아요. 너는 참 꾸준히 부지런하다. 가정적이야. 인맥도 참 넓고 사람들 잘 챙긴다. 두려움이 매일 출근해서 성과까지 내주는 하루를 살게 해주죠. 게으른 두려움은 여지없이 들키는데 바로 이 성실한 두려움은 나를 승진으로 일단 이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딘가 허전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게 맞는가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죠. 애를 위한 삶, 가족을 위한 누구, 부모로서 그리고 부모님께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나이, 할 일 없이 흘러가는 남을 위한 시간들, 여기서 도저히 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대로 가도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 썸네일을 누른 여러분은 그래, 도대체 40대엔 어떤 걸 끊어내야 내 노후가 우아해지는지 한번 보자. 궁금해서 클릭하셨을 겁니다. 우아하다는 건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진정으로 인생을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면서 아름답게 가꾼다는 건 어떤 것인지, 왜 거기에 나로 살아야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바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바쁘고 겉보기에 화려한 40, 50대 중년들을 콕 집어서 편지를 보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세네카. 이 사람은 중년들에게 한결같이 말했죠. 나라는 향기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딱 3가지만 끊어내라. 하나, 시간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마라. 10만 원 빌려달라는 지인의 말에 머뭇거리면서 의미 없는 3시간짜리 모임 자리엔 아무 저항 없이 앉아있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장고는 매일 확인하면서 오늘 내 시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평생 한 번도 정산해 본 적이 없죠. 재산은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면 분노하면서 시간을 훔쳐가는 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지점입니다만 절대로 나에게 이런 모습이 한 번이라도 비쳤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별 의미 없다는 걸.
그 술 마시고 차 마시고 골프 치는 모임에서 오간다던 좋은 기회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내 영혼을 채우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도 나갑니다. 왜냐? 그 자리에 안 나간 토요일 오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내 모습이 그 어떤 어색한 술자리보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지면 그때 또 들리거든요.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 바쁨은 사실 이 질문을 안 듣기 위해 틀어놓은 소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소음을 피해 20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남들과의 약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로 나를 채웠습니다. 어떤 곳에선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 순간도 종종 있었겠으나 대부분은 고갈되어 볼품없는 나를 마주하고 그 세계의 질서에 질식할 뻔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그 질식 상태가 어느 순간 의리로 포장되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모임이라는 성에 갇혀 스스로도 그 성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기어코 만들어버립니다. 처방은 이제는 그 만남 거절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 모임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지, 왜 이상하게 구토감이 몰려오는지 마주하세요. 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지, 내가 어떤 지점이 달라졌는지, 그 달라진 나를 마주할 자신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지만 끝내 내 뜻대로 나아가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마주하십시오. 왜 내가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그리도 견디지 못하는지, 평생 내 옆에 데리고 다니는 진정한 반려자인 나를 마주보고 내가 진짜 뭘 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지금부터 80대까지 산다면 나에게 남은 주말은 약 2000번입니다. 부모님을 1년에 2번 본다면 앞으로 고작 40번 남았네요. 여기서 세네카의 두 번째 잔소리가 우리를 때립니다. 나중에 라는 말로 인생을 예약하지 마라. 대출만 다 갚으면, 애만 대학 졸업시키면, 은퇴만 하면, 이런 조건문들 뒤에 가득히 미뤄온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돈은 준비됐는데 내가 준비 안 된대 하며 하고 싶은 것들, 50 이후로, 60 이후로 미루는 사람들을 보며 세네카는 안타깝게 말합니다. 나중은 할인가가 아니라 프리미엄이다. 네, 여러분. 미뤄둔 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30대엔 돈이 없어 그걸 못했다면 40대엔 시간이 없어 그걸 못한다고 하죠. 50대엔 무릎이 아파 못한다고 할 겁니다. 60대엔 더 이상 그 꿈을 다시 꿀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루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꿈이 미래에 있는 동안에는 채점을 받지 않잖아요. 평생 품어온 꿈을 기껏 이 치열한 40대에 미루지 않고 막상 펼쳤더니 어라? 이게 다야? 싶으면 정말 속상해서 못 견디겠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순간 여태 미뤄온 세월이 실수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나중에로 미루고 매몰 비용은 40대의 책임감 행세를 하며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매몰 비용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겠다고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쩍 잦아진 주변 사람들, 가족, 친지들 부고에 40대를 훌쩍 넘긴 내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마음은요. 20, 30대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냥 누군가 돌아가셨네 하고 끝이었던 장례식이 이제는 계속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자리로 바뀌었을 겁니다. 내 또래의 안타까운 죽음에 자꾸 멍해지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그 죽음이 무언가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면 기꺼이 내 인생의 나중에라는 수식어를 떼어낼 때가 된 겁니다. 매몰 비용이 쓰라려도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그 작은 용기를 내야 하는 출발선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세네카의 세 번째 조언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죽은 이유를 태우며 달리지 마라. 한 남자가 15년 전 첫째가 태어나던 해 결심했습니다. 내 새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달려야 한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야근을 하고 주말에 나가고 명절에도 노트북을 열고 그 시절 그의 질주에는 이유가 선명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대출은 이제 절반으로 줄었고 애들은 이제 아빠보다 친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속도가 그대로입니다. 누가 요즘도 왜 그렇게까지 이래? 하고 물으면 잠깐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합니다. 멈추면 불안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속도만 내고 40대까지 달려왔다면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평온하고 다 각자의 이유로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20대, 30대의 이유로 40대를 살지 마세요. 달리는 그 이유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달렸던 건 그때의 질주 이유였고 이제는 중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질주가 전부 뭐였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간의 질주가 성실함이었다면 이제 그 성실함에 나를 위함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갱신할 마지막 분기점. 40대는 정말 좋은 나이입니다. 자기 주변의 중년들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세네카는요. 말년에 루킬리우스라는 친구에게 또 같은 편지를 씁니다. 시간을 되찾아라. 오늘을 살아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한 통, 두 통, 무려 124통입니다. 로마 최고의 철학자가 한 사람을 붙잡고 개인 과외를 해주고 있었지만 이 친구 루킬리우스는 여전히 시칠리아의 그 바쁜 자리에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행하시라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40대에 끊어야 할 3가지를 반드시 유념하라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오늘 밤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단련한 이 하루가 끝나가는 그 시간에 딱 5분만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오늘 나를 달리게 한 건 뭐였지? 여기에 딱 한 줄도 좋으니 답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의 철학이 담긴 우리 책 세네카 오늘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직접 손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상하고 기품 있고 아름다운 노후, 오늘부터 이 우아함을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나 혼자, 사실 정확히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내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써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는 여유, 이 여유를 위해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영혼 없이 쳇바퀴처럼 가열차게 달려가는 삶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나랑 단둘이 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쉰이 되어도 예순이 되어도 우아해지지 않습니다. 50대의 그 향기는 40대의 용기 낸 하루 5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편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고편입니까? 예고편이 아무리 화려해도 본편을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5분이 여러분 본편의 첫 장면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